네, 오늘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를 통해서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피셜 시간인데요. 앞서서 이야기 나눴던 이데일리맵의 우현진 팀장, 권혁중 경제평론가 두 분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인사 나누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이 12월 15일입니다.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올해 거래일도 이제 뭐 크리스마스 빼고 연말 마지막 거래일 거래 안 하는 거 빼고 하면은 뭐 이제 한 열흘도 안 남았네요. 이런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배당에 좀 낙차를 탈 수 있는 분들, 타고 싶은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서 네네. 오늘 이 배당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권혁중 평론가께 좀 정리를 부탁드릴게요. 네네. 올해 또 처음으로 주식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이 배당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 건지, 뭐 며칠까지 사야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건지, 뭐 내년에 언제 배당금이 들어오는 건지, 뭐 이런 것들 좀 알려주실까요? 그러니까 뭐 배당을 받으시려면 주주명부가 폐쇄하기 그 전날까지는 사셔야 그렇죠.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배당 낙일이라고 얘기하는데 배당 낙일은 오늘 29일입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28일까지는 이제는 주식을 좀 사셔야 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이제는 배당 받으시려면 28일까지는 사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제 시장에서는 관심 있는 게 이제 고배당입니다. 이제 그렇죠. 고배당 주식이 과연 뭐가 있느냐. 근데 전통적으로 봤을 때 이제 금융 업계의 이제는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고배당이었죠.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나 한 5% 이상 줄 것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뭐 현대중공업 지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배당 수익률이 한 6.47%로 지금 시장에서 보고 있거든요. 굉장히 높죠. 이런 점도 투자자님께서는 좀 관심을 갖고 계시고 현재 그다음에 원래 전통적으로 금융 지주 같은 경우 뭐 이미 아시겠지만 뭐 하나 금융지주라든지 아니면 기업은행 이런 어떤 5% 이상의 배당 수익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도 많은 투자자들이 좀 관심을 이제 가지고 있다. 근데 이제는 정부에서는 조금 주의를 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코로나19 시대에 변동률이 너무 커진 상황이고 리스크가 커진 상황에서 너무 이게 금융지주 중심으로 배당을 너무 주지 말아라라고 이제 지금 경고의 목소리를 좀 내고 있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도 좀 인식을 좀 하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면은 그러면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언제 투자 들어가야 될까라고 봤을 때 전문가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무 일찍 들어가 버리면은 사실 내 전략이 노출되잖아요. 이것도 투자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배당 낙일 한 일주 전 정도라고 이제는 보고 있어요. 많은 투자 전문가들은 그렇기 네. 때문에 개인 투자자시라면은 이런 점도 좀 유념하셔서 이제 투자하셔야 되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 지금 뭐 시장에서는 뭐 삼성전자 우선주에 대한 네. 워낙 그 또 핫 이슈잖아요. 지금 또 시총 3위까지 올라온 상황에서 우선주, 그러니까 일반주와 우선주의 차이는 아시겠지만은 이제 일반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시겠지만은 주주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고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배당은 받지만은 주주의 권리가 없는 주식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할인율이 좀 더 컸습니다. 15%. 그런데 현재 지금 삼성전자 주가를 보면은 일반주보다 지금 배당주 같은 경우는 한 90% 이상까지 올라왔단 말이죠. 그만큼 우선주가 지금 인기가 높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개인 투자자분께서 많이 이미 투자를 하고 계신 상태고 뭐 시장에서는 이제 늦었느냐, 지금 들어가도 되느냐라는 이제 의문이 있을 정도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들. 여기에는 왜 그러느냐? 역시 배당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역시나 이제 연말 다가오니까 배당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 불거지고 있다. 근데 여기 약간 다른 말 해도 될까요? 네네. 뭐죠? 오늘 쌍용차에 대한 이슈가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저는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사실. 왜냐면은 지금 뭐 배당에 대한 얘기지만은 왜냐하면 산업 전체적으로 좀 안타까운 소식들이 좀 나올 것 같아요. 제가 가장 우려스러운 게 주식시장이 조정받을 때가 언제냐라고 봤을 때 한계 기업이 어느 정도 이슈가 될 때다라고 저는 얘기하거든요. 지금 쌍용차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한계 기업입니다. 이자 보상 배율이 1 미만인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는 오늘 분명히 기사에 이제는 한계 기업이라는 아마 그 꼭지들이 엄청 많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우리나라에 대한 지금 한계 기업들 한마디로 이자 보상 비율이 1 미만인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못 내는 기업 이게 3년 연속이면 한계 기업이거든요. 그쵸. 이런 기업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지금. 그래서 이게 오늘 또 계속 뉴스 시장에 아마 제가 보기에는 한계 기업 나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주식시장에 연말 가서 갑자기 또 변동성이 커지는 이슈가 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오늘 좀 쌍용차가 공시하는 부분이 굉장히 우려스럽다. 그러니까 이게 생방송이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녹화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네. 투자자분께서도 오늘 조금 주식시장의 관심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좀 가져달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권혁주 평론가께서 쌍용차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저희가 또 뭐 생방송이니까 또 관련된 속보를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해외 미국 쪽에서 속보가 좀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네. 바이든 당선인이 선거인단 투표에서 승리했다. 최종 결과가 나왔나 봅니다. 306명을 확보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이 306명, 트럼프 대통령은 232명, 결국에는 과반을 훨씬 뛰어넘어서 300명을 이상 확보를 해서 바이든 당선인이 최종 승리한 것으로 결론이 나왔다라는 해외 소식이 있으니까 이것도 좀 체크를 해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오현진 팀장님과 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오래 기다리셨는데, 자, 아까 뭐 삼성전자 우선주 이야기 말씀해 주셨지만, 뭐 저희가 사실 뭐 삼성전자 경영에 참여할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은 뭐 삼성전자 우선주를 길게 끌고 가서 같이 어쨌든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배당도 받고, 투자 수익률도 없고, 이런 전략은 어떤가라는 이야기들도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제 삼성전자를 모아가는 전략은 뭐 가능한 전략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하지만 타이밍을 누리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들어가긴 좀 부담스럽다. 네네. 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삼성전자는 지수에 대한 연동성이 굉장히 강한, 아주 강한, 가장 강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의 고평가에 대한 리스크가 있는 상황에서 물론 아직은 상승 추세가 깨지진 않았어요. 오늘 조금 시장이 네. 흔들리지만 그건 오후장까지 또 봐야 돼요. 또 밑꼬리를 달고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유동성이 죽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깨졌다, 빠진다 뭐 이런 의미는 아닌데요. 어쨌든 고평가에 대한 리스크가 남아 있는 것은 또 사실이니까 네. 이런 부분들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삼성전자 실적이 괜찮았고요. 4분기에도 아마 10조 원이 조금 넘지 않을까. 그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3분기보다는 꺾이는 실적이고 그러니까 내년에 반도체 업황이 개선되면서 양호한 실적은 내겠지만 그에 대한 기대감도 사실상은 역사적으로 봤을 땐 선반영이 좀 되기는 했어요. 그래서 지금 위치에서는 흔들릴 수 있으니까 나는 뭐 정말 5년, 10년 보고 모아가겠다. 그럼 지금부터 매수하셔도 되지만요. 나는 매수해서 타이밍을 보고 매도하겠다라고 하시면 조금 기다렸다 하시는 것이 유리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배당에 대한 얘기를 한번 드리면 이번에 그 특별 배당이 뭐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기대감이 있는 것 네네. 같아요. 근데 아직은 확정된 내용은 아니니까 네. 참고사항으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별 배당으로 예상하는 금액은 지금 1,000원입니다. 삼성전자는 분기 배당을 지금 실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배당 때마다 한 300 얼마 정도씩 배당을 줬고 그럼 4분기에도 원래는 300원에서 400원 정도의 배당을 주는 게 맞는데 이번에 만약에 특별 배당이 실시가 된다면 1,000원이 더해져서 1,300원에서 1,500원 정도까지도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시가 배당률은 굉장히 크죠. 안 그래도 분기 배당을 하는 기업인데 삼성전자 우선주 같은 경우엔 최대 1,700원에서 1,800원까지도 배당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인데요. 사실은 배당주를 투자하는 적기는 10월에서 11월이라고 많이 평가를 하기는 해요. 네네. 그리고 역사적으로 봤어도 그때 이제 연말 배당 때문에 올라가겠지라고 매수를 해서 배당을 받기 전에 그러니까 12월 초라든지 12월 중순에 매도하는 전략이 배당 받고 넘어가는 전략보다는 수익률 측면에서는 조금 더 나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전략이 먹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배당주를 매수할 최적기는 지금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지금 매수해서 배당을 받고 넘어가도 나쁘지는 않겠다라는 생각도 드는 게 요즘에 보면은 그 매년 배당이 증가하는 기조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코로나 때문에 좀 위축된 상황이 있긴 하지만 최근에 증권사에서 내놓는 컨센서스를 보면 코스피 200기업의 시가 배당률이 올해 1.97% 정도 예상합니다. 그래서 이런 수치는 작년에 뒤지지 않은 수치죠. 오히려 작년보다 살짝 올라가는 그런 컨센서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배당락 1에 코스피가 얼마가 빠졌냐. 그쵸. 이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평균적으로 1.07% 정도가 빠진 걸로 지금 나타납니다. 그러면 배당 수익률은 거의 2% 정도인데 빠진 건 1% 정도면 2 빼기 1이니까 1이 남긴 하잖아요. 네,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배당을 받고 넘어가는 전략도 나쁘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또 고민되는 게 본주를 살 거냐 우선주를 살 거냐 이 부분인데 우선주보다는 본주를 사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그런가요? 왜냐하면 아까 이제 평론가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선주가 많이 올라서 본주랑 괴리가 거의 없어졌어요. 지금 삼성전자랑
삼성전자랑 삼성전자의 우선주는 괴리율이 한 90% 이상까지 좀 올라와서 본주에 거의 바짝 붙었거든요. 네네. 근데 평년을 보면은 70에서 80 이 정도 레인지가 가장 많은데 지금 90%가 넘어간 우선주가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주가 확실히 가격 부담이 있으니까 배당을 받고 넘어가실 분들은 우선주보다는 본주를 사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신 전략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배당 관련된 섹터를 한번 보면 그럴까요? 지금은 이제 통신주랑 은행주 이 정도를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통신주가 이익이 괜찮았는데 그동안 좀 소외가 됐어요. 근데 최근에 그런 소외들이 약간 해소되는 이런 움직임들 나타나고 있고 시가 배당률 한 4% 정도 전망이 되니까 뭐 SK텔레콤이나 KT 이런 종목군들 매수해서 다음 해로 넘기셔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요. 은행주도 이번에 참 고배당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가 배당률 한 4% 정도 예상이 되는데 은행주 같은 경우는 장기 투자보다는 이제 배당 목적으로 매수를 하실 때 배당을 받고 배당락이 조금 회복되면 그때 가서 이제 좀 정리를 하시는 걸로. 왜냐면 어쨌든 저금리고 부동산 규제책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은행주의 발목을 묶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종합하면 이제 본주를 매수하고 넘어가자라는 말씀이고요. 배당주로 통신주와 은행주 말씀드리니까 이런 쪽에서 한번 힌트를 찾아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자, 오늘 두 분과 배당 투자와 관련돼서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뭐 이슈가 최근에 배당주에 대한 관심도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현진 팀장님은 우선주보다는 본주가 좀 나을 것 같다. 아까 권혁준 평론가님도 말씀하셨지만 우선주가 좀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본주에 투자하는 배당을 막차를 타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 배당 낙일 마지막 거래일까지 잘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이데일리맵의 오현진 팀장, 권혁준 경제평론가 두 분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